14주차에도 이어서 식품유래 질병과 식품 독소에 대한 먼저 시겔라입니다. 특징은 미생물상으로 그람 음성균에 속하며 질병으로서는 세균성 이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가벼운 설사를 동반한 무증상 감염부터 발열, 설사, 위경련, 구토 등을 동반하는 심한 질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심각한 질환에서는 이 미생물은 내장을 침범하여 궤양을 만들고 궤양은 또 다른 궤양을 만들면서 혈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겔라 소네이와 플렉서너리는 생산하는 병보다는 시겔라 디센테리에가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보다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감염 선량은 식품에서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시겔라 디센테리에의 경우 10, 그리고 시겔라 소네이와 플렉스네리는 10의 2에서 10의 4승 정도의 감염 선량을 가지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감염 선량이 적기 때문에 질병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미생물은 인간과 다른 영장류에게서 특이적으로 나타납니다. 감염의 주 원인은 유통업자의 직접적인 배변에 의한 오염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은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 열과 비교해 덜 중요한 감염원일 수도 있습니다. 발생과 관련되는 식품들입니다. 세균성 이질 발생에 관여하는 식품으로는 원유, 오염된 물에서 수확한 조개류, 그리고 과일, 야채, 샐러드, 닭고기, 고기파이 등이 있습니다. 예방하는 방법으로서는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의 경우와 유사하며 식품 취급자의 개인 위생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입니다. 특징으로서는 그람 양성이며 막대 모양의 세균이고 단사슬 또는 짧은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불규칙한 모양은 특정 조건, 즉 Y형과 구균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서는 리스테리오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병은 드물다고 생각되지만 가벼운 증상으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고 진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예비 여성, 즉 임산부나 또는 아주 젊은 사람, 즉 영유아 또는 노인, 그리고 억제된 면역력을 가진 개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대부분의 감염이 미생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아의 감염은 태반을 통해 발생하며 유산이나 조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복기는 1에서 70일 정도가 됩니다. 증상으로는 가변적인 독감형 질환이나 또는 뇌수막염, 척추혈증 또는 폐렴에 걸릴 수가 있으며 지속시간은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망률은 질병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감염 선량은 알 수가 없는데 실험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경우 리스테리오시스 형성에 필요한 선량은 10의 2승보다 낮은 반면 건강한 사람은 10의 7승으로 높은 선량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미생물과의 경쟁입니다. 리스테리아 속에 속하는 미생물은 적은 수로도 식품의 자연부패를 일으킬 수 있고 성장 억제를 위해서 최근에는 가공 첨가물, 즉 보존료 등이 첨가됨을 통해서 제거되어 왔기 때문에 식품에서 뚜렷한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미생물은 먼지, 토양, 신선한 물과 소금물, 부패하는 식물, 야생 및 가축의 사료, 그리고 진흙, 도축장의 폐기물, 하수 배출물 등 환경에 널리 퍼져 있으며 소수의 인구의 배설물을 통해서도 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미생물은 또한 생야채, 과일, 원유, 연질 치즈, 붉은 고기, 육류 제품, 코슬로, 조리되지 않은 핫도그, 생선, 야채 랩넷, 그리고 가금육, 조리된 닭고기와 가금류 요리, 그리고 볶음밥과 같은 많은 음식으로부터 검출되었습니다.
미생물이 자라는 것으로 밝혀진 식품들입니다. 이 미생물의 성장을 증명하기 위한 접종 실험으로 많은 식품들이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탈지유, 크림, 연질 치즈와 같은 유제품, 그리고 붉은 고기, 진공포장 쇠고기, 닭고기와 칠면조 제품, 계란, 라비올리, 그리고 상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스테리아에 의한 식품 독성 감염에 관련된 식품입니다. 환자로부터 동일한 혈청형으로 나타난 식품은 바세린 몬트 연질 치즈, 그리고 조리 및 냉장 치킨, 소프트 컨트리 치즈, 그리고 원유, 그리고 원유로 오염된 멕시칸 스타일의 치즈가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품 독성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입증되지 않은 식품입니다. 브리에 치즈나 또는 아이스크림, 그리고 살라미, 저온 살균 우유, 코슬로, 조개류, 생선회, 생야채, 생쇠고기 등이 의심은 되나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는 1920년대에 처음으로 동물과 인간의 병원체로서 확인되어 인정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전에는 연간 환자 수가 50명 미만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에 크게 증가하여 1988년에 291명이 감염되고 6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988년 정점을 찍은 이후 연간 100건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사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환자 수는 연간 약 800명 정도이고 사망률은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리스테리오시스가 통계에 나타난 질병의 대부분이 식품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례의 증가가 식품과 연관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증거는 간접적이며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리된 냉장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조리된 냉장식품에 대한 연구에서 조리된 식품의 20%가 리스테리아에 대해 양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리스테리아는 전자레인지에 재가열을 하더라도 82%가 식품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식품과 미생물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입증된 리스테리오시스 사례가 4건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길어지면서 질병의 원인일 수 있는 식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패되어 왔기 때문에 식품과 미생물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조산, 유산 등 아기의 사망이 일어나는 경우 확실한 증거로서 연구가 가능하며 아마도 이 질병에 대한 전체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식인성 질병과 관련하여 리스테리아의 중요성이 과장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홍보와 관련해서 리스테리아 히스테리라는 문구로 휘하하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리된 냉장식품은 리스테리오시스에 관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으므로 제조하지 말라는 제안도 제기되었습니다. 1990년에 발생한 리스테리오시스 발병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식품과 관련된 많은 요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보건부는 임산부와 같은 고위험군의 연질 치즈, 조리된 냉장식품, 연유식품의 섭취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식품 산업은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고 식품에서 리스테리아 오염의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소비자와 식품업계, 유통업체들은 식품에 대한 올바른 냉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전자레인지의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제조자는 흙과 먼지에 의한 원료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연질 치즈를 제조할 때에는 저온 살균 우유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를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재료가 가공되는 곳을 12에서 14도로 유지를 하며 조리된 냉장 제품을 올바르게 저온 살균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조리된 냉장 및 기타 고위험 제품의 가공 후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리된 냉장 및 기타 고위험 제품의 가공 후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5도 미만에서 가급적 0에서 3도 사이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의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존재하는 경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5도 이하에서 고위험 식품을 보관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 또는 소매업자의 경우에는 고위험 식품은 5도 이하로 유지하여 보관하며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입니다. 소비자들은 고위험군 특히 고위험군 소비자에 속하는 경우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즉 원유 또는 기계에서 나온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리고 면류나 미리 조리된 가금류를 조리 없이 차갑게 그대로 먹지는 말라고 조언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이 얼지 않게 가능한 한 추운 환경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험군 식품을 시원한 상자에 담아 집으로 운반할 때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으며 유통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체의 재가열 지침을 주의 깊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 사용 시간이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입니다. 특징은 gram 음성 간균에 속하며 살아있는 미생물의 섭취로 인한 여시니오시스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보통 24에서 36시간이지만 11일 정도로 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설사, 발열, 메스꺼움, 구토, 두통이 있으며 심한 복통은 맹장염과 비슷한 증상일 수가 있으며 아이가 어른에 비해서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속시간은 보통 5에서 14일이지만 몇 달까지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률은 보편적으로는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이에게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 선량은 알 수가 없고 다른 미생물과의 경쟁으로서는 미생물은 식품에 존재하는 자연 독소로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이 어디에서 발견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생물의 자연 서식지는 많은 동물의 배설물질과 내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유기물, 돼지, 가검류, 설치류, 애완동물, 소고기, 양고기, 게, 굴, 새우, 저온 살균 우유, 진공 포장된 육류, 잘게썬 야채에 오염된 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균주가 인간에게 병원성인 것은 아닙니다. 병원성 변종의 가장 중요한 발생원은 돼지나 돼지 배설물에 오염된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시니아에 의한 식품독성 감염 발생에 관계된 식품입니다. 원유와 저온 살균 우유, 초코우유, 상업용 두부, 날 돼지고기는 여시니아에 의한 식품 독성 감염 발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입니다.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는 1976년까지 식인성 병원체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는 현재 연간 약 1000건의 사례가 보고됩니다. 벨기에,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생물은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주 가벼운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발병률은 보고된 숫자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기록된 사례의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방 방법입니다. 이 미생물은 저온 세균으로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방 방법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젠스에 대한 방법과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특히 중요한 제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소비자는 5도 이하, 가급적 0에서 3도 이하로 제품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제조업체는 고위험 식품의 가공 이후 재오염에 대비하고 미생물학적으로 양질의 용수를 가공에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원유를 마시거나 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충고를 따라야 하며
소비자들은 신선한 고기의 올바른 냉장 보관 조언을 따를 필요가 있고, 제조업체, 소매업체, 소비자들은 특히 돼지고기와 다른 제품들 사이에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스케리치아 콜라입니다. 이는 그람 음성에 속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병으로서는 대장균은 일반적으로 인간과 다른 정원동물의 내장에 존재하고 있지만 다수의 대장균 집단은 인간에게 병원성이며 식인성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장염성 대장균인 EPEC, 그리고 장내 침습성 대장균인 EIEC, 그리고 장내 독성 대장균인 ETEC, 그리고 일반적인 대장균을 EHEC, 그리고 베로모토 독성 대장균으로서 VTEC로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집단 간의 차이는 생성된 독소, 질병 생성의 메커니즘, 그리고 질병의 증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EPEC, EIEC, ETEC 변종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유아와 어린이의 위장염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TC는 제3세계 여행자들을 괴롭히는 중요한 질병인 여행자에게 주로 일어나는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대장균군의 근본 원인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증상이 없는 보균자 중 한 명에 있습니다. 질병 전염원으로는 주로 오염된 물, 직접 음용한 오염된 물이나 또는 오염된 물에 관계하거나 씻은 식품 또는 직접적인 배변이 있습니다. ETC와 EIEC가 브리에와 카멘버트 치즈와 관련된 발병을 유발하는 등 이들 그룹은 모두 상당한 식품 독성 감염 발생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식품 독성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룹은 EHEC 변종인 0157H7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0157H7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징으로서는 우선 잠복 기간은 3에서 4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증상은 대장의 염증으로 인한 설사, 출혈과 함께 복통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혈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장관 내 혈전으로 인한 심부전,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한 혈소판 부족으로 인해 생겨나는 내부 출혈,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한 혈소판의 심각한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심각한데 영구적인 신장 손상으로 사망하거나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감염 후에 지속기간은 2에서 9일 정도로 나타나며 사망률은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감염 선량은 10에서 100개의 미생물에 대해서는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른 미생물들과의 경쟁을 보면 이 미생물은 식품에서 특히 최적 온도에 근접하는 온도에서 자연적인 소재들, 자연적으로 상온에 보관되어 있는 식품들에 잘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생물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스케리치아 콜라이 0157-H7의 자연 서식지는 젖소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 독소 감염 발생과 관련이 있는 식품으로는 덜 익은 다진 쇠고기나 또는 소고기 버거, 생우유 등이 식품 독성 감염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입니다. 이 미생물은 1982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식품 독소 감염 발생과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기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2년에는 450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방 방법입니다. 소비자들은 날 쇠고기나 덜 익은 쇠고기를 먹지 말거나 또는 원유를 마시지 말라는 충고를 따를 필요가 있으며 소고기 사체 오염 및 사체 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아바티어 위생 방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진 쇠고기와 다져진 쇠고기 제품의 적절한 조리를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입니다. 특징으로는 gram 음성 미생물이며 살아있는 미생물의 섭취에 의한 감염이 있습니다. 잠복기는 12에서 24시간 정도이며 증상으로는 심한 복통과 메스꺼움, 구토, 미열, 두통을 동반한 설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은 회복은 보통 며칠 안에 이루어지며 사망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망자는 쇠약한 노인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염 선량은 매우 많은 수가 필요하며 보통 10의 5에서 10의 7승 정도의 미생물이 자라야만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미생물이 어디에서 발견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는 따뜻한 해양과 강어기 등의 퇴적물, 플랑크톤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발생하는 해양 세균입니다. 13에서 15도 이하의 물에서 미생물을 분리하는 일은 몹시 어려우며 온도가 상승할수록 그 증식되는 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해양과 강어기의 물에서 채집한 어패류는 종종 이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10의 3에서 10의 4승 퍼 g은 일본 시장의 조개류에 대한 보고로서 남겨져 있습니다. 발생에 관련된 식품으로서는 날 생선과 조개류가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식품 독소 감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생선회와 교차 오염이 발생했을 때 조리된 생선과 소금에 절인 야채가 관련되어져 있었습니다. 통계는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 식품 독소 감염 발생은 영국에선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1975년 96건을 기록했으나 1988년 5건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의 발병은 대부분 연해가 따뜻하고 회를 자주 먹는 일본에서 기록되어져 왔습니다. 예방 방법으로는 수확 후 즉시 어류를 얼리거나 냉장 보관하고 소비될 때까지 저온 보관해야 하며 생선, 회와 조개, 회 등을 섭취는 삼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생선을 적당히 익힐 필요가 있으며 생선회부터 익힌 생선까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비브리오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품 독소 감염입니다. 첫 번째로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습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혈청형 0-1은 콜레라를 유발하는 미생물로 콜레라는 수인성 질병이지만 오수에 오염된 식품, 오염된 물로 씻겨지거나 식품 취급자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도 증식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식인성 콜레라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가 있습니다.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는 생굴의 섭취와 관련되어져 있으며 사망률이 40%로 매우 높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병이 일어났었지만 영국에서는 여전히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우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입니다. 특징은 그람 음성이며 이 미생물은 소수의 식품 독소 감염 발생에 관련되어져 왔으며 설사 증상이 주된 증상이었습니다. 감염 선량은 알 수가 없으며 관련된 공급원과 식품은 이 미생물은 신선하고 염분이 섞인 물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해산물, 고기, 가금류, 유제품을 포함한 많은 식품으로부터 검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래시오모나스 시겔로이드입니다. 특징은 그람 음성이며 가벼운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콜레라 같은 질병은 면역 억제자들에게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48시간 이내로 생각되며 증상으로서는 보통 약간의 복통을 동반한 묽은 설사를 일으킵니다. 감염 선량은 알 수가 없으며 관련된 공급원과 식품은 이 미생물은 지표수와 토양, 특히 따뜻한 기후에서 널리 분포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또한 개구리, 뱀, 강물고기, 그다음에 가축으로부터도 검출되어졌습니다. 비록 이 미생물이 점점 더 인간의 장염의 매개체로 인식되어지고 있지만 식품 독소 감염 치료제로서의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식품으로는 게, 새우, 오징어, 굴, 닭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가 있습니다. 특징은 내산성 미생물입니다. 질병은 소의 결핵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이 미생물은 우유에 나타나서 오염된 우유를 마시는 사람에게도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미생물은 장 점막을 뚫고 뼈, 관절, 복부, 때로는 뇌막까지 퍼지면서 매우 심각한 만성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조직은 파괴되어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유로 인한 결핵은 공중보건의 주요한 문제였습니다. 1912년부터 1937년 이 기간 동안에 약 6만 5천 명의 사망자가 원유 섭취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명된 집단에 대한 조치입니다. 젖소들은 결핵 항체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체를 운반하는 모든 소는 가축이 파괴되는 낙농가에 대한 재정적 보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항체 검사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우유의 살균입니다. 우유에 적용된 저온 단시간 LTST와 고온 단시간 HTST 저온 살균 공정이 마이코박테리움을 사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온 살균 공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인산염 테스트를 사용하여 우유를 테스트하면 공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따라서 우유가 안전한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로 인한 결핵은 영국에서는 사실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루셀라입니다. 특징은 gram 음성이며 질병으로서는 소를 감염시키는 브루셀라 아보터스와 양과 염소를 감염시키는 브루셀라 멜리텐시스가 사람에게 옮겨져 브루셀로시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주로 목동이나 수의사와 같은 농장 동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들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섭취된 미생물은 인두와 편도선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뼈, 관절, 신경, 뇌, 그리고 다른 기관들에 전이되어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발열과 두통,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살이 종종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미생물은 소, 염소 또는 양의 우유와 살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치즈와 같은 유제품을 통해 인간에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박테리움 보비스처럼 브루셀라는 양성으로 판명된 동물을 시험하고 도살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영국 낙농장에서는 현재는 보고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미생물은 또한 우유에 대한 저온 살균에 의해 사멸되어 우유로 인한 브루셀로시스는 더 이상 영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